자, 파워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나대투증권이 이제 2분기 고점 2,300 이야기하고 있고, 연중 고점 2,700까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뒤에 또 나오고 있는 게 역시 혹시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염려입니다. 사실상 거의 뭐 다른 증권사들 통틀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이 부담스럽지는 않다. 거의 이런 컨센서스는 돼 있더라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 봤을 땐 지금 밸류에이션 한 어느 정도 계산 나오죠? 지금 그 MSCI 기준 그 12개월 예상 포워드 기준으로요. 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배 수준에 있습니다. 과거에 2007년도 때는 13배였던 거를 감안을 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야기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2007년에는 13배를 넘어간 PR이었고 상대적으로는 지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어떤 좀 과열 신호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투자 심리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주간 수익률의 어떤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심리도가 이제 10%씩 계속 올라가서 10주 연속 상승을 하면 이제 투자 심리도는 100%가 되는 거고요.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 수준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의 상승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기보다는 현재까지다. 그렇습니다. 워낙 상승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80%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과거에 이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한 적이 있었고, 기록을 한 적이 있고, 보통 이제 어떤 과열에 대한 논란이 될 때는 이제 90%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과열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어떤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서는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 심리선은 주봉에 대한 심리선을 이제 주 단위로 잡아주신 거고, 앞에 나왔던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은 2007년하고 2011년 계속해서 최근에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당시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에서도 밸류에이션은 2007년에 비해서 분명히 부담은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부담이 없는 건지. 그래서 이제 우선은 PR이 그 당시 13배, 지금은 10배인데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PR이 낮다는 의미는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R 같은 경우, 그러니까 EPS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인덱스화 시켜가지고 42포인트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포인트로서 그 당시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고요. 옆에 17%라고 나와 있는 건 뭐죠? 그거는 이제 뭐 전년 대비 증가율. 그러니까 이제 또 EPS 증가율이 2007년도에는 15%인데 지금은 이제 17%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의 어떤 증가 폭이 더 크다, 더 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적인 측면을 보면 2007년도에는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이 지속되던 그런 시기였던 데 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어떤 회복 국면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 수도 2007년도에는 무려 230여 개에 달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개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과열이 나타나는 그런 전체적인 비율도 그 당시에 비해 많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주제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또 역시나 자동차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슬슬 그 화학주 애널리스트 분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조금씩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 물론 이제 하나대투에서는 2,300, 2분기에 2,300, 연중에는 2,700을 보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뭐 주도주가 꺾인다면 그 정도 갈 수가 없겠죠. 네. 긍정적으로 보실 텐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배경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버블이 아닌 건지.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2000년도에 미국 예. IT 버블과 그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나라 그 조선 건설 등의 어떤 산업재 섹터의 과열과 지금 현재 주도주인 자동차 화학 섹터를 좀 그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비교 기준은 PER과 EPS, 그다음에 시장 대비해서 PER의 어떤 상대 추이를 좀 비교를 해 가면서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과거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어떤 전조 단계는 그 PER과 그 EPS가 계속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때 결국은 이제 어떤 과열의 전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도 IT 버블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95년도부터 무려 5년 동안 기업 실적과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PER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예.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 산업재 섹터가 그 어떤 과열의 그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무려 이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PER가 기업 이익이 계속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그 장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자동차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저 초록색 선,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의 그 기업 이익 EPS 실적 추정치. 인데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과열을 논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시장의 어떤 PER과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자동차주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 추정치가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PER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속보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하이닉스 관련 이야기인데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뭐 한 오전장 시장하면서부터 낙폭이 좀 갑자기 커지기 시작을 했었죠. 한 오전 한 10시 이후부터 낙폭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그 뉴스 속보가 좀 나와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단이 하이닉스의 M&A 그러니까 매각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 논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그 주주협의회가 오늘 열렸네요. 매각 작업을 재개한다 이런 소식 밝혔고요. 그러니까 그 구주 하나 둘씩 뭐 개별 사갈 기관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매각하는 것보다는 아예 통째로 M&A를 시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 매각 작업 추진을 공식적으로 하겠다 주주협의회 통해서 하이닉스 관련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글쎄요 뭐 저도 지금 공식적인 뉴스를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만 한 10시 11시쯤 해서 시장에 먼저 좀 반영이 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한 4% 가까이 급락을 순간적으로 한 1시간 사이에 4% 가까이 밀렸었죠. 지금도 4% 가까이 그 낙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뉴스는 시장에서는 굿뉴스로 해석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종성 연구원과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한 줄 전략은 역시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라는 거니까 계속해서 사자. 결국에는 주도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과연 그 주도주인 자동차 화학 섹터가 물론 이제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만약에 조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다가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많이 높아진 그런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자동차 섹터의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이제 그 지금 자동차의 주요 기업과 화학 섹터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미국 FOMC 회의에서 6월 말 제2차 양적 완화의 어떤 종료 가능성에 대한 시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3월 경기 선행 지수와 그다음에
그 4월 달 수출 증가율 같은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런 그 좀 묵직한 어떤 그 재료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금 그 흔들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저가 매수의 관점을 삼고 저희 하나대투 리서치 센터에서는 그 2분기 지수대 목표치를 2,300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지수대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어떤 그 비중 확대 전략을 그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종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